네, 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제 확장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IT 업황을 가는 자죠. 네, 삼성전자의 포커스 맞춰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분기별과 연도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 240조, 영업이익 60조를 벌어들였습니다. 4분기 하지만 반도체 쇼크로 인해서 좀 마지막 분기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예상대로 4분기는 기대치에 크게 충족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일단은 많이 꺾였고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 감소가 좀 현실화됐다라는 쪽으로 현재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일단 삼성의 반도체 쇼크는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글로벌 소비 둔화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먼저 실적 발표가 있었던 애플도 예상에 부합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좀 실적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글로벌 업황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확장 실적 발표 나오고 IR이 굉장히 오래 지금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기자들 질문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요약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제 내용들? 예, 일단 삼성이 이제 어제 4분기 실적 냈고 뭐 연간 실적들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전략과 전망도 밝혔고요. 먼저 실적을 보시면 4분기 한 개 분기만 보면 매출이 59조 2,700억입니다. 예, 뭐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뭐 기업답게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한 기업이 석 달 만에 11조 원을 벌었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보시면 매출이 243조 7,700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58조 8,900억으로 거의 60조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고요. 네.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가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수익성 지표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요. 2018년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직전 분기랑 비교해 보시면 전체를 보면 에비타 마진이 37 하던 게 29까지 떨어졌고요. ROE는 23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워낙에 이제 4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2019년 전체로 보면 ROE는 그러니까 거의 20%대에서 지금은 나오고 있는 컨센으로 보면 올해는 12.84%로 확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ROE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ROE는 PBR과 설명이 같이 되고 있는데 PBR은 이제 1.2배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세게 위쪽으로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시각은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쪽으로 많이 나와는 있는데 아직 목표 주가를 많이 띄우고 하는 쪽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좀 그렇고요. 이제 올해 전체로 보면 이제 상반기는 역시나 좀 부진할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메모리랑 OLED가 좋아지면서 좀 개선될 것으로 낙관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반도체 코스닥 기계장비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시설 투자가 일단 작년에 집행된 거는 29조 4천억입니다. 2017년도가 43조 정도 했었으니까요. 한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30조 했고요. 사업부별로 보시면 반도체가 거의 답니다. 거의 24조 원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쪽보다는 메모리 위주로 많이 들어갔고요. 메모리는 이제 평택 라인 증설로 해서 조금 더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조 9천억 정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직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제시했었던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32조 원 하겠다고 했던 캐펙스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네. 당시에 11월 달에 했던 얘기로는 반도체는 25조, 디스플레이가 거의 3조 7천억 하겠다고 했는데 두 개 다 좀 꺾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올해 시설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약간 작년과 유사하거나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조보다는 좀 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는 추가적인 증설 계획은 없다라고 일단은 나왔고, 그다음에 신규 팹 관련해서는 클린룸, 그러니까 메모리 클린룸 쪽에 좀 돈을 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EUV 장비,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EUV 장비 관련해서도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이쪽 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약간 좀 중론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실적을 내고 설명을 했던 EUV 업체 ASML 컨콜 내용도 보면 네. ASML이 연간 메모리 부문 장비 수주가 한 20% 줄 것 같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로직 쪽은, 그러니까 시스템 LSI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은 50% 늘겠다고 했으니까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 쪽은 증설이 없다는 것으로 여러분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이 여전히 공급 조절하면서 시황에 대처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은 보시면 대체로는 이제 차입금을 직전 3분기엔 좀 늘렸었는데요. 4분기에 7조 원 갚게 되면서 대체로 보면 22조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창출이 됐고요. 그리고 투자는 6조 원 정도 집행되는데 그중에 유형자산 투자로 5조 8천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빚을 7조 원 정도 갚고 배당금을 한 2조 원 넘게 지급을 해서 9조 4천억이 빠져나가면서 전체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번 돈을 투자랑 재무활동으로 해서 빼서 6조 4천억이 늘어서 기말 현금은 104조 원 정도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이 이제 중장기로는 부품 기술 혁신, 그다음에 폼팩터의 차별화, 요게 이제 완전 말랑말랑한 단말기, 그리고 폴더블이 언제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 요 관련한 차별화 부분들, 그리고 5G 기술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고요. 네. 인공지능과 전장 관련 신규 사업 강화하겠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은 본인들이 못하면 저번에 하만 가져온 것처럼 바로 M&A로 가서 진입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제가 현금 104조 원 있다고 했으니까 M&A 재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부에서는 100조 원 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책 관련된 부분도 기대가 큰데, 아마 올해 2분기 실적을 내고 IR하게 될 7월 말 정도에 추가적으로 주주이익 환원 이 부분이 더 강화돼서 나올 것 같다라는 시각들도 있고요.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하던 대로 전략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뭐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하고 싸워서 점유율을 방어하기보다는 본인들 그냥 갈 길 가겠다, 수익성 위주로 가겠다, 이쪽 전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핵심 내용들은 뭐 다 빠지지 않고 점검을 도와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매출 포션이 가장 크고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식었습니다. 네, 반도체 자세하게 저희 점검해 보면서 언제쯤 좋아지게 될지 좀 하반기 정도로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예,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주력이 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한 1, 2년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단말기가 더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큽니다. 아까 제가 10조 얼마 했다고 했는데 거의 8조 했고요. 4분기에 매출은 18조 7,500억 나왔습니다. 마진은 뭐 여전히 좋은 편인 것 같고요. 조금 예상보다 안 좋았던 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 쪽하고 스마트폰 고객사 주거래선들의 재고 조정 이슈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가 크게 감소가 됐고요. 출하량도 줄었고, 낸드는 공급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센서랑 AP 쪽 수요 둔화되면서 삼성의 시스템 LSI 쪽하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요. 네. 이러한 상황들은 1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올해 현행 1분기. 1분기에도 주 거래선들의 재고 조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요. 계절적으로 워낙에 1분기는 이제 비수기다 보니까 수요는 전반적으로 약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에 디램 쪽을 보면 삼성이 10나노 공정으로 전환을 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10나노 중반까지는 아니고 중후반으로 표현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들어가서 고부가 디램 판매를 늘리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낸드 쪽은 대용량 쪽 중심으로 대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랑 시스템 LSI도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2030년도에 글로벌 1위 하겠다고 작년부터 계속 이제 삼성 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P 쪽하고 이미지 센서는 하던 대로 뭐 단말 플래그십 단말 위주로 해서 판매 확대한다는 연간 전략 갖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시면 5G 모뎀 상용화라든지 이미지 센서 라인 확대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공정으로는 역시 파운드리 쪽에서는 7나노 EUV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D램 쪽은 이제 연간으로 보면 서버 쪽 그 수요 회복 시기가 언제냐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워낙 이쪽 때문에 좀 안 좋았었다고 하니까요. 아마 2분기 중에 신규 CPU가 나오게 되면 수요 진작이 같이 동시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논리로 하반기부터는 D램 쪽도 살아날 거다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한두 달 전부터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워낙에 이제 탑재율도 우리는 지금 현재 6기가 대체로 많은데 12기가까지 좀 고용량화로 가게 되면 수요 증분이 있을 거로 모바일 쪽에서도 보고 있고요. 낸드도 단가가 안정화될 거라고 봤는데 사실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가격 안정화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워낙에 공급처가 많아서. 그리고 응용처가 고용량화를 시킨다고 하면 수요가 확대되기 때문에 가격 단가 하락을 조금 막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보실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빗그로스 전망치 보겠습니다. 일단 1분기만 보면 D램 1분기 빗그로스는 시장에서는 QOQ로 8% 하락입니다. 역성장인데 당사에서는 시장 성장보다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8%까지는 아닐 것 같다. 삼성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연간으로는 전체 시장 수요 빗그로스 보면 18%인데 삼성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낸드는 1분기에 7% 정도 주는데 삼성도 그 정도는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35% 빗그로스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 본인들도 그 정도는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관련해서는 D램 같은 경우가 10나노 중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올해 생산을 해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제 수율 관련된 부분을 걱정을 하실 텐데요.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리고 10나노 중반 공정 개발도 강화를 해서 아마 이때부터 D램에도 EUV가 ASML EUV 장비가 도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낸드 쪽은 그러니까 D램은 계속 초격차 유지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갈 것 같고요. 낸드 쪽은 이 부분은 사실 하이닉스한테는 썩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캐파를 조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빠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낸드는 5세대 3D 버티컬 랜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7나노 공정 EUV 적용해서 갈 건데요. 사실 EUV를 해서 그동안에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객사를 확보하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량이 나와줘야 우리가 삼성이 EUV도 더 확대를 하고 이쪽으로 빨리빨리 진입해서 갈 것인데 이건 좀 그러니까 약간 수소차 테마로 컨셉으로 보면 그 전체적인 인프라랑 차를 만드는 업체 간에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약간 EUV도 그런 시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고객사들에서 많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IBM 쪽하고는 7나노 서버 칩을 수주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AMD 쪽은 TSMC랑 같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만 쪽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경쟁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이 7나노 관련해서는 엔비디아하고도 이제 좀 생산 수주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새 GPU가 아마 2020년에 나오는데 그거 공략할 것 같습니다. 삼성 쪽에서. 그리고 퀄컴도 5G 통신용 칩 만들 때 삼성 7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가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 이론적으로는 지금 7나노가 10나노 대비로 면적은 40% 축소된 상황에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성능은 10% 향상이고 동일 성능 하에서는 전력 효율이 35% 향상된 공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그냥 대체로 새로운 기술은 반도체는 저전력 고효율 이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자세하게 뭐 EUV 쪽은 다뤄드렸기도 하고 이럽니다만 삼성전자의 뷰대로 조금 업황회복이 하반기 쪽에 나올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살펴보면 OLED 패널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면서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한번 좀 볼까요? 예,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OLED 패널 수익성이 좀 빠져서 조금 둔화된 정도입니다. 거의 영업이익 1조를 해줬고요.
플렉시블 쪽을 보시면 이쪽이 사실 지금 저온 폴리실리콘 LCD랑 경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대 진영인데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중소 제품 쪽 실적도 이쪽이 좀 플렉시블 OLED가 안 나와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대형 쪽을 보시면 초대형 고해상도 TV 시장 확대가 되면서 개선은 됐습니다. 다만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전망은 모바일 쪽은 경쟁이 계속 심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단말기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플렉시블 OLED도 기대감을 갖기엔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예. 네. 그리고 대형 쪽은 1분기 비수기이기 때문에 안 좋을 거고요. 업계 전체적으로 특히 중국 쪽 초대형 캐파가 증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는 계속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시황도 대형도 기판 사이즈 좀 큰 쪽에서도 단가랑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OLED 플렉시블 쪽은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대형 쪽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단말기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핵심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폴더블 폰으로 좀 부진을 떨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단말기 쪽이 계속 안 좋긴 했어요. 작년까지도 실적이 많이 네,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단말기 4분기가 사실 생각보다는 저는 뭐 컨센을 해보니까 더 해보니까 1조 정도 봤었는데요. 네. 1조 5천억이니까 생각보다는 잘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것은 맞는데 4분기만 보면 예상보다는 그래 좀 잘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선방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올해 1분기에 지금 S10 10주년 기념작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나오게 되면 조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 단가는 2월 달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대감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체 연간으로 봐서는 역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블하고 5G를 적시에 잘 양산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냐 요거고요. 5G 폰은 시황 봐가면서 통신사랑 맞춰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을 좀 고도화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고 있고요. 지금 갤럭시 S10 잠깐 설명드리면 세 가지 모델로 5.8인치 라이트급하고 플러스 버전에서는 6.1인치랑 6.4인치로 나온다고 합니다. 베젤리스로 계속 갈 것 같고요. 인피니트 디스플레이로 카메라 구멍만 조금 뚫어서 기판은 그대로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이용한 뭐 화면 내장형 지문 인식 등 혁신 기술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혁신은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폼팩터 변화, 그러니까 폴더블과 완전 말랑말랑한 단말기 언제 나오냐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히트작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애플도 그렇고 갤럭시도 신제품이 다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어서 좀 어떻게 변화되는 흐름 올해는 나올지 뭐 시장에서는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다시 올라가네요. 네, 어제 낙부는 거의 다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략적인 포인트 어떻게 잡고 있을까요? 예, 네. 증권가에서 지금 그 이야기하기로는 뭐 좀 하반기면 좋다. 하반기면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M&A를 이제 비메모리랑 뭐 4차 산업군 쪽에 집중을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중론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깔아놓고 전략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시면 1월 달에 아까 삼성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1분기는 지금 안 좋습니다. 벌써 1월 달 디램 고정거래선 가격들이 17% 빠지고 있고요. 낸드도 2% 하락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수출 실적이 또 1월 달 발표가 됐는데 좀 2달 연속으로 꺾인 것도 확인되고요. 예상대로 좀 부진하고요. 서버 수요 부진 탓이다 이렇게 KB 쪽에서 아침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전체로 보면 디램은 21% 단가 하락이 진행될 것이고요. 낸드도 14%나 더 빠진다 이렇게 예상이 나와서 실적은 좀 별로일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단가가 지금 평균치가 5만 원도 안 돼요. 4만 9천 원 정도 나와 있어서 어제 나왔던 고점하고 2천 원 차이밖에 안 돼서 네. 거의 다 왔나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좀 죄송하지만 애널리스트한테 죄송하지만 따라다니면서 나오거든요. 목표 주가가.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데 물론 미중 간의 통상 이슈도 이 부분도 걸려 있어서 좀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보면 지금 시작 중로는 하반기부터는 돌아선다라는 입장인데 목표가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관련 자금, M&A 자금은 20조 정도로 지금 이미 작년에 이야기해놨는데 최대 30조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 이제 M&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쪽하고 4차 산업군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증권사별로 나온 종목군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SFA랑 원익 IPS, 원익 IPS가 아마 테라세미콘이랑 오늘이 합병 기준일이고요. 이제
2월 20 며칠인가?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신규로 주식 찍어서 또 나올 겁니다. IPS 주가가 단기로 50%나 올랐어요. 올해 1월 달 바닥 대비로 아주 강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야스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는 70% 올해 올랐고요. 벌써 한 달 동안. 네. 야스라든지 원익 QNC, 그다음에 TCK, 최근에 흐름 좋은 유니테스트, 약간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유니테스트도 좋고요. 테스나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금융투자가 시각이 조금 특별해서 제가 꼽아봤는데 네. 보수적이네요. 아직 단가를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45,000원이면 사실상 매도 의견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47,000원이니까.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전체 시황 따라서 좀 바뀔지는 좀 체크는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제일 지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6만 원짜리도 있긴 한데 네. 제일 낮은 편이고 네. 마지막 신한금융투자 어제 저희가 시황하면서 가장 세게 보고 있는 쪽이라고 했는데요. 네. 신한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꼽아서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목표 주가도 따라하면서 지금 올리는데 95,000원으로 또 올려놨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6만 원까지. 예, 되게 좀 공격적으로 좀 신한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수도 많이 보고 그렇죠. 네. 예, DB 하이텍도 18,000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한미반도체도 11,000원으로 상향. 그다음에 원익 머티리얼즈는 그대로 좀 유지는 하고 있는데 목표 네. 주가도 3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지금 1월 달에 이미 뭐 50%, 70% 아주 뭐 급등이 나왔어요. 저점 그렇죠. 대비로 아주 네. 강한 흐름인데 네. 그래서 꾸준하게 좀 관심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단기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서 일단 스탑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까 예측이 쉽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증권사의 뷰 그리고 최선호주들 점검해 보시면서요.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수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방금 한 20분 전에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이 나오고요. 코스피도 빨간불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또 대처하는 게 좋을지 이어지는 2부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